네, 김유정 아나운서 수고하셨습니다. 이러한 특징주들 두 전문가는 어떻게 판단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더드림 SNC 우혜진 대표와 주식회사 플래처 김덕호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전까지는 이 시장 방향 못 잡고 계속 가야 되는 걸까요? 진단부터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일단 미국 증시에서도 이번 주가 1년 중에 가장 중요한 한 주가 될 것이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덕구 대표님 좀 도와주세요. 우리 증시도 덩달아 눈치를 보고 있는데요. 오늘의 하락 좀 과도하게 눈치 보는 건 아닌가 싶어요. 낙폭이 커서라기보단 뭐 하락할 이유도 사실 없지 않습니까? 뭐 하락할 이유가 딱히 없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하락하는 이유를 굳이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시장에서는 외국인들 중심으로 매도세가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 어제 어마어마하게 또 자금이 또 많은 매도가 나왔는데 이 부분을 이제 좀 설명을 드린다면은 아마 많은 분들이 이제 잭슨홀 미팅 때 파월 의장의 발언에 많이 주시를 하셨을 겁니다. 근데 실제로 이 원문을 다 보신 분들은 거의 없으셨을 거예요. 오히려 지금 해외 언론사들 그냥 금리 인하 할 것 같다더라라는 해외 기사들 컨트롤 CV한 우리나라 언론만 보고 이걸 접근하다 보니까 이제 금리 인하 시작된다. 무조건 월요일 날 급등 나온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자, 원문에서는 연중에 금리 인하를 반드시 하겠습니다라는 문구는 절대 없었습니다. 일절 없었고요. 자, 반면에 이제 금리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주시를 했을 때 물가, 특히나 PCE 지표를 중심으로 발표를 했을 때 어느 정도 물가가 안정세를 찾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를 볼 수 있는 바가 크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이 해석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뭐 오늘 시장에서 이렇게 하락이 나오는 거에서 특히 외국인 매도세가 많다라는 거는 이렇게 보셔야겠죠. 조정입니다. 어떤 조정이냐? 한국 시장보다도 이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만약 금리 인하를 한다. 자, 연준이 먼저 할까요? 한국은행이 먼저 할 가능성이 높을까요? 당연히 연준이 먼저 진행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금리 인하의 폭은 어떨까요? 미국이 더 많은 큰 폭을 할 가능성이 높을까요? 한국이 더 큰 폭의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높을까요? 당연히 전자가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해외에서 이제 환전을 해서, 그러니까 달러에서 이제 원화로 투자를 했던 기관들이나 혹은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환차손이 우려가 되는 겁니다. 여기다 만약에 똑같이 증시가 4% 올라간다 하더라도 금리 차가 만약에 격변이 커지게 된다. 그러면 당연히 저가의 밸류와 그리고 훨씬 더 기업에서의 성장세를 기대할 수 있는 시장이 미국 시장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보니까 여기서 일시적인 어떤 시장 자체에 대한 전반적인 조정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금리 인상을 더 이상 이제 바라보기는 쉽지는 않겠죠. 그만큼 이제 우리가 금리 인하 시기를 계속 주목을 하고 있기는 하겠습니다만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증시도 이번 주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했던 것이 그동안 이제 HBM 관련주였던 뭐 TSMC라든가 혹은 뭐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비롯해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까지 많은 기업들이 반도체 실적 발표했을 때 실적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근데 주가가 그만큼 잘 가지 못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번 엔비디아에 대해서는 일종의 학습된 공포로서 이렇게 설명하는 것뿐이지 우리가 이 증시의 방향에 대해서 너무 두려움을 가질 필요는 없다라고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네, 김덕호 대표 너무 두려움을 갖지 말자라는 말씀 주셨는데 자, 우혜진 대표께도 여쭤볼게요. 사실 우리 시장이 요즘에 보면 변수와 상수에 혼재된 상황에서 우리는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가가 가장 키인 것 같습니다. 자,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과연 변수일지 아니면 상수일지 그 의미에 대해서 우리 시장의 해석을 상당 부분 달리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우선은 기대가 우리 이런 말 있잖아요. 너무 큰 기대에는 실망도 크게 따른다. 맞아요. 네, 사실 엔비디아 같은 경우 뭐 많은 분들이 뭐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확실히 뭐 매출에 대한 부분들 이미 뭐 나와 있겠지만 그만큼 실망이 컸으면 사실 본전이 돼야 또 잘한다. 이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계속 좀 같은 이야기로 같은 맥락의 이야기를 좀 드리는 것 같은데 이 방향성을 잡지 못한 상황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흔들리게 되면 사실 우리의 투자 심리에만 좀 불안감을 더해지는 꼴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엔비디아에 대한 부분들 사실 이번 8월 말에 굉장히 많은 이벤트들이 좀 그런 예정이 되어 있었고 그 이벤트들이 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시장까지 좀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엔비디아의 그런 발표 이후에 이제 우리나라 반도체 시장에 대한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좀 계속 좀 흔들리는 그런 시간이 좀 될 것 같고 여러분들이 이미 뭐 엔비디아 실적이 더 좋게 나와야 우리의 그만큼 또 주가에 대한 다시 한번 상방으로 치고 올라가는 그런 힘이 생기겠지만 사실은 그런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그런 조금이라도
실망 매물이 나오게 된다면 사실 더 크게 빠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을 좀 간과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좀 마음을 다 잡고 우선은 조금 보수적인 그런 시각들이 이번 주는 더욱 더 필요하다. 이번 달까지는 좀 무조건적으로 보수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좀 대비를 해야겠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혜진 대표의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변수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2분기 실적은 좋겠지만 향후 가이던스에 대한 모함이 있다라는 것으로 제가 해석될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앞으로 펼쳐지는 우리 장 전략을 본다면 어떻게 좀 받아들여야 될까요? 우리 장에 대한 전략은 좀 우리가 뭐 냉탕, 온탕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그 부분을 너무 의미 부여를 해가지고 거기에 폭 빠져서 힘들어하지 말고 좀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냉이든 온이든 즐기면서 사실 시장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좋지 않으면 사실 많은 분들의 계좌 상태도 좀 똑같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서 흔들리지 않고 냉탕일 때는 냉탕에 맞춰서 온탕일 때는 또 온탕에 맞춰서 그런 매매 전략을 좀 짜 가시는 게 여러분들 좀 그 정신 건강에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사실 이 여러분들이 다 돈을 벌려고 우리가 이 시장 상황을 파악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좀 분위기를 맞춰서 좀 방향성, 제가 지난번부터 말씀을 드렸던 게 8월 달까지 무조건 뭐 9월이 돼서도 마찬가지겠지만 뭐 8월 달까지 잭슨홀 미팅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엄청나게 있었지만 사실은 뭐 모두 다가 뭐 예상한 대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그 이야기에서 가지 쳐져가지고 여러 가지 또 계속 뭐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 사실 더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9월 FOMC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들은 계속 나오지만 아직 9월에 어떤 발표가 나올지 확정이 안 됐다라는 게 중요한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냉온에 너무 흔들리지 마시고 냉탕, 온탕을 즐기시면서 여러분 또 트레이딩도 즐기시면서 하시면 또 그거에 맞는 또 수익도 조금씩 들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맞아요. 시장은 항상 이 빨간불, 파란불 한결같지가 않아서 예측도 어려운 건데 결국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게 시장이라면 그 안에서 내가 수익을 내기 위해 중심을 잘 잡고 나름 즐기면서 전략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 특히 이번 달까지는 약간 무조건이란 단어를 쓰셨는데 무조건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게 더 안전하겠다. 이 전략을 기억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김덕구 대표님은 이런 시장 안에서 그럼 어떤 전략이 중요하다라고 했을까요? 속았지? 싶어요, 차라리. 제가 지난주에 아마 이제 증시 전략으로 제가 소개드렸던 게 또 K 증시의 특징이 발동됐다. 미국 증시 잘 가고 일본 증시 잘 가고 유럽 증시 잘 갈 때 한국 증시 또 안 간다라는 얘기를 드렸었는데 유감스럽게도 그 추세가 지금 이번 주까지도 계속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자, 제가 여기서 이제 이번 주 전략으로 히히 속았지 제가 이렇게 하는 게 놀리려고 그런 건 아니고요. 아까 제가 잠깐 힌트를 드렸습니다. 지금 뭐 금리 인하를 한다더라, 카더라 통신, 제발 이런 부분들을 좀 자제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히려 투자자분들께서 그동안 이제 분석을 하셨던 기업에 대해서 이제 투자를 준비를 다 하셨을 텐데 아마 많은 전문가분들 혹은 이제 또 뭐 저를 비롯해서 뭐 패널분들의 의견을 또 존중하셔서 투자하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투자자분들이 이렇게 지금처럼 시장이 좀 조정이 나올 때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언론에서 얘기가 나오는 것이 100% 다 그대로 가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뭐 전문가들, 애널리스트들이 분석했던 거 그대로 간다면은 그분들 애널리스트 안 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실력 없는 애널리스트가 만든 레포트 때문에 오히려 공매도 기업만 넘겨줬던 것도 그동안 개인 투자들이 굉장히 많았었고, 이런 부분에서 좀 말씀을 드린다면은 저는 지금 시점은 아까 우혜진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파란불이라 하더라도 너무 흔들릴 필요 없듯이 투자자분들께서 조금 더 본인의 이제 가지고 계셨던 실력들을 믿고 또 여기에 대해서 혹여나 내가 좀 부족한 게 있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조금 더 이제 학습을 할 수 있는 이제 견문을 넓히는 시기로서 접근하셔야지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다. 그래서 언론이나 이런 부분에 너무 의존하지 마시고요. 정말 궁금한 자료가 있다면 직접 찾아보시더라도 좀 어려운 길을 가시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오해와 그리고 의심을 해결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어렵기 때문에 어려운 장을 내가 직접 또 찾아 나서는 방법도 있고요. 조금 더 쉽게 방송을 통해서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저희가 오늘 주요하게 봐야 되는 섹터들과 종목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주도주가 좀 시장을 이끌어주지 못하다 보니까 뚜렷한 섹터 찾기는 좀 어려웠는데 그 안에서도 선방하고 있는 게 바로 보안입니다. 앞서 김유정 아나운서 통해서 이슈는 들으셨겠지만 최근에 텔레그램 딥페이크 공포가 확산되고 있는데 중고등학교를
중심으로 더 커지고 있다라고 하죠.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내일 전체 회의를 열고 대책 회의에 나선다라고 합니다. 일단 원격 진료가 본격화되면서 보안도 함께 올라가고 있는 모습도 포착되고 있어서 득세터의 연결고리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한번 산다 안 산다의 의견으로 보안주에 대한 투자 의견 볼까요? 들어주시죠. 네, 보안주에 대해서 의견 엇갈렸습니다. 김덕구 대표님은 안 사겠다라고 하셨는데 이 딥페이크 외에도 보안의 중요성 자체가 계속 높아지고 있는 추세라서 오늘 최근에 이슈만 놓고 볼 건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안 사시는 가장 큰 배경은요? 자, 알랩이 안 갔죠. 안랩. 알랩이 안 갔죠. 네. 자, 보안 시장 성장성을 주목을 하신다면은 저는 당연히 AI 산업이 성장됐을 때 보안 산업은 자연스럽게 비례 성장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치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인지도를 갖고 있는 이 알랩과 같은 종목들이 간 게 아니라 흔히 말하는 작은 군소 종목들을 위주로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알랩은 이번에 일본의 AI 산업 성장성을 주목을 하면서 일본의 지금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보안 산업에 대해서 컨설팅 진행하는 거를 지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지금 진출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전체 우리나라에 있는 IT 시장도 굉장히 규모가 큽니다. 하지만 일본이 갖고 있는 이 보안 시장 규모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크다 보니까 이 시장의 성장성을 만약에 주시를 한다면 당연히 알랩과 같은 기업들의 가치 평가가 돼야 되는데 오늘 상승했던 종목들은 거의 대부분이 조금 주가가 좀 작았던 종목들 중심으로 많이 움직인다는 게 좀 특징이죠. 자, 딥페이크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딥페이크만 문제겠습니까? 뭐 요즘에 인스타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죠. 안녕하십니까? 삼성전자 회장 이재용입니다. 저는 30대 때 주식을 투자를 시작하러 40대 때 뭐 어마어마한 자산가가 되었습니다.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누가 믿습니까? 누가 속습니까? 안 속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제 AI 딥페이크까지 나오겠죠. 자, 보십시오. AI 딥페이크. 이거 문제 언제부터 나왔냐면요. 지금 AI 문제 나오기 전부터도 딥페이크는 문제가 많았습니다. 특히나 과거에 이제 블랙핑크가 돌아온다, 엄청나게 인기가 있다더라 얘기가 나왔을 때 그때 마찬가지로 문제였던 게 딥페이크입니다. 이 딥페이크 영상들 어디 있었습니까? 다 포르노에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보시면 이게 어떤 현상이냐면은 그만큼 시장에서 어떤 노출도가 많아지면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우려가 커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쩌면 저도 이렇게 방송을 많이 하니까 뭐 제 목소리를 따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주목을 하셔야 되는 거는 그럼 딥페이크 기술을 만약에 우리가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기업들의 기회가 있다라고 한다 치더라도 이 자료들을 과연 이 어떤 딥페이크를 이용해서 악용하려는 사람들은 이 자료들을 어디서 가져올까요? 유튜브나 이런 영상들, 컨텐츠에서 그냥 가져온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유튜버가 여기서 먼저 해서 우리가 이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얘기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이 추세는 오래 가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보안주 같은 경우에는 저도 굉장히 좋아하고 또 특히나 이제 보안 산업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가 여기서 실질적인 투자가 연장되는 모습은 실제로 본 적은 거의 없다. 오히려 이 시장이 반영되려면 국가나 어떤 국회에서 이런 부분을 바꿔야 되는데 자, 틱톡도 당장 우리나라에서 지금 뭐 제재받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부분들을 좀 참고해 보신다라면은 저는 매수하지 않겠다라는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덕호 대표가 이 딥페이크에 대해서는 뭐 가고자 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꼭 주식 투자에 관해서는 어폐가 좀 있을 거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뭐 상당히 공감이 갑니다. 자, 우혜진 대표한테 좀 여쭤볼게요. AI 딥러닝과 페이크의 합성어인데 계속해서 가고자 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여전히 공감하신다는 의미인가요? 네, 우선은 계속 저는 이전부터 AI 이야기 이제 하면서 그럼 오늘 관심 있게 보시는 종목은 어떤 거예요라고 할 때 정말 AI에 이어서 보안을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네, 그런데 이 보안은 앞으로 우리의 그런 시대에 정말 너무나 필수적이고 뭐 앞에서도 다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이 보안주들에 대한 매수할 거냐 안 할 거에 대한 의견에 제가 좀 매수를 한다는 의견에서 봤을 때는 사실은 이 지금 앞에서부터 그 투자 전략에서부터 내몬탕을 즐겨라와 조금 같은 맥락으로 좀 흘러가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안랩이 어떻게 보면 대장으로서 이제 이끌어가는데 사실 안랩이 그렇게 크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와중에 사실은 그래도 그 다음에 그 보안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좀 시총들이 작은 기업밖에 없어요, 사실은. 근데 그런 종목에 우리가 투자를 했다가 이거 중장기 전략으로 가져가자 이거는 사실은 아니거든요. 저는 지금 봤을 때 보안도 어떻게 보면은 뭐 테마성으로 올라올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냥
단순하게 끝나는 테마성이 아니라 앞으로의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는 앞으로의 필요성에 무조건적으로 좀 들어가야 되는 그런 산업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보안은 우리가 좀 반드시라는 좀 단어를 사용하고 싶은데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좀 중요하게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다라고 해서 제가 오늘 보안주는 좀 매수해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은 이런 흔들리는 시장 안에서 우리가 조금 탄탄한 종목들로 가져가야 되지만 그렇게 되면은 지금 나는 뭘로 돈 벌어요 하시는 분들 다른 테마성 너무나 뭐 강한 테마성에는 저도 좀 매수하지 않는 의견을 드리겠지만 그래도 지금 뭐 AI와 뭐 보안이나 뭐 요즘에 PC 뭐 백신 뭐 이런 부분들 보안에서 같이 묶여 있는 그런 종목군들은 그래도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스트소프트 같은 경우도 뭐 시총이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 뭐 여러 가지 AI 사업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또 PC 백신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뭐 봐도 좀 유효하지 않나 이렇게 싶어서 뭐 이스트소프트나 뭐 한국정보인증 정도 이제 그래도 그나마 주가의 흐름들이 사실 밑에서 좀 치고 올라오는 흐름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또 급등하는 종목들을 너무 보신다면 사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무 시총이 작습니다. 우리가 잘못하다가는 여러분들이 좀 큰 손해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조심해 주시고 앞으로의 성장성을 바라봤을 때 이제 정부에서도 이제 좀 대책을 세우겠다라는 이야기들이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죠. 그래서 좀 우리가 찬찬히 좀 한 단계 올라가 보자라는 의미로 보안주 그래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참 실질적인 투자로 연결되기까지는 과거에 어려움을 보였던 우리나라의 형태를 본다면 보안주에 대해서 다소 보수적인 김덕호 대표의 의견이었고요. 하지만 AI 시대가 확장되면 될수록 보안은 계속 함께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우혜진 대표의 의견 저희가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와 함께 개장하면서 같이 올랐던 게 원격 진료 관련주입니다. 하지만 두 섹터의 차이점은 보안주는 시간이 갈수록 상승 탄력을 더 받아간다는 것. 원격 진료주는 개장 이후에 오히려 탄력을 잃으면서 윗꼬리를 많이 달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자리에서 저희 투자 의견 어떻게 받아봐야 될까요? 일단 간호사 총파업 뉴스에 시장이 반응하고 있는 건데 파업 전까지, 세론 나오기 전까지 시세 있지는 않을지 의견 한번 볼게요. 들어주시죠. 두 분의 의견은 안 산다로 일치가 됐습니다. 김덕호 대표님 쪽부터 한번 가볼까요? 29일이면 이제 우리나라 기준으로 봤을 때 엔비디아 실적이 아침에 확인을 하게 되겠죠. 그 전까지는 시장이 좀 지지부진할 확률이 높다라는 이야기가 많다 보니까 이런 테마성 종목들의 상승 이어질 수도 있거든요. 단기로 정말 짧지만 한번 볼만하진 않을까요? 저는 일단 의료 AI 관련된 부분들은 제가 이전에 추천드렸던 종목 중에 뭐 토마토 시스템이라든가 뭐 루닛 이런 많은 기업들 좀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실 의료 AI 부분들이 적용이 되려면 결국 의사가 이 AI를 사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의사의 편의성이 올라가는 거지 뭐 간호사들이 이걸 하지 않는다 그러면 요양 관련된 테마주가 뭐 올라간다는 건가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사실 간호사분들이 굉장히 많은 도움이 필요한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사회복지사 같은 개념으로 정말 이제 수발을 들어준다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잔소리 많이 가는 일들을 돕는 게 또 간호사분들인 게 사실입니다. 근데 물론 이제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제 의사 파업이 형태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이제 비로소 수면에 드러났던 게 원래 의사가 해야 될 일조차 간호사들이 담당을 하고 있다는 게 드러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그 부담들이 계속 있는데 정부에서는 일단 의사부터 때려잡겠다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간호사분들이 그동안 해왔던 거에서 업무 부담이 더 커진 거에 대해서는 사실 쉬쉬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언젠가 터질 문제였다는 거는 다들 아셨을 거지만 그렇다고 해서 오늘 이렇게 급등했기 때문에 이걸 더 따라잡는다? 이거는 너무 어폐가 있죠. 오히려 의료 AI 부분들은 제가 강조를 언제 드렸냐면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이 이제 막 지지율이 올라간다. 이번에 대선 후보로 바뀔 가능성이 크다. 이때 얘기했을 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게 민주당 측에서는 마찬가지로 의료 부담에 대한 비중을 정부가 지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가액을 낮추기 위해서는 의료 AI가 검토될 수밖에 없다. 반면에 공화당의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팬데믹 당시에 의료 AI를 통한 어떤 진단들을 허용을 한 바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서 의료 AI 섹터 자체는 뭐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상관없이 중립지대에 있는 것이고 다만 우리나라에 아직까지 의존적인 기업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의료 AI 관련주들은 해외 시장을 점유를 하고 있는 기업들을 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좀 주가가 좀 급등했다 빠지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간호사 노조분들이 이제 좀 이렇게 파업을 하겠다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수면에 드러난 건 불가하지만 자 파업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제 의료계가 더 심사가 어려워지겠죠. 의사도 없고 그걸 대체했던 간호사도 없기 때문에 어떤 게 좋은 제품인지 어떤 게 나쁜 제품인지 알 수 없다면은 병원장은 과연 그걸 선택을 할까요?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일시적 테마라고 보고요. 차라리 조정 이후에, 그러니까 카밀라 해리스 부통령 관련해서 뭐 어떤 이제 대선 관련해서 이슈가 좀 있을 때 그때 좀 이렇게 거론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 시기가 오히려 좀 투자의 적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저는 오늘 좀 상승하셨을 때 수익이 좀 나신 분들은 어느 정도 좀 차익을 만드시는 게 어떨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김덕호 대표는 이 의료 관련돼서 특히 원격 진료의 의료에 대해서는 지금보다는 미국의 대선 판도가 좀 더 무르익 것들쯤이 보다 좀 적기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우혜진 대표한테는 이렇게 좀 여쭤볼게요. 이 의료 산업이요. 사실 모든 산업이 수익성과 효율성이 담보돼야 되는데 의료 산업은 특히나 복지나 후생 쪽이 강조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원격 진료는 의료 산업의 또 다른 수익성 측면에서는 좀 더 각광받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 테마 정도로 보시는 건가요? 네, 우선은 단순 테마 정도로 보는 게 지금은 더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이런 의료 산업 전반적으로 봤을 때 뭔가 뭐 전공의들의 지금 문제나 뭐 간호사들의 문제나 이런 부분에 속속히 들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은 양쪽에 그런 기싸움 정도로 우리가 또 생각을 할 네.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이 주식시장에서 반영이 된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이 급작스럽게 해결이 됐을 때 물론 뭐 급작스럽게 갑자기 하루아침에 뒤집히진 않겠죠. 하지만 그런 부분이 좀 해결이 됐을 때 주식시장에서는 더 많은 좀 급락으로 결과를 맞이할 부분이기 때문에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런 부분을 좀 단순 테마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의료라는 것들, 이제 우리도 모든 분들이 병원을 가봐서 아시겠지만 앞으로는 이제 비대면에 대한 부분들, 뭐 앞에서 그런 재료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우리가 가서 이제 선생님을 만나서 직접적으로 무언가를 이야기를 들어야 사실 병도 이 심리적에서 온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앞으로에 대한 비대면에 대한 그런 확산들 조금은 시간이 더욱더 걸릴 것이다라는 부분으로 좀 파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이 전공의와 또 간호사에 대한 그런 파업에 대한 부분들 이제 정부에서 나서서 조금 좀 박차를 가하고 요즘에 또 코로나 때문에 좀 병원에 많은 분들이 또 몰리고 있고 또 그 어떤 내과적인 부분들에 있어서는 사실은 조금 잘 순환이 되어가고 있지만 좀 외과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크게 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도 오래 가진 않고 이 주식시장에서 다시 한번 좀 돌아오는 부분들 그리고 이 주가적으로 봤을 때 종목군들로 봤을 때 이전 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신다면 이 비대면 관련된 종목들 너무나 급등락이 심하다는 부분을 봤을 때 너무나 좀 종목에 있어서는 좀 신뢰 지수를 내리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급등도 하지만 이 전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급락도 참 많이 포착됐던 원격 진료 관련주들입니다. 두 분의 의견은 안 산다로 일치가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시장의 대표적인 주도주에 대한 전략을 한번 세워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보유하기도 했을 거예요. 반도체, 2차 전지, 하반기를 주도할 것으로 전망되는 제약바이오까지 껴봤습니다. 근데 이 세 개 섹터 지금 놓인 환경이 다 다릅니다. 일단 반도체는 엔비디아 실적 앞두고 조정이 좀 나오고 있고요. 2차 전지는 최근 저점 다지고 올라오는 상황, 제약바이오는 호재도 많고 또 잘 가고 있기도 합니다. 저희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될지 각 섹터별로 장점 그리고 부담 요소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반도체부터 한번 가볼 텐데요. 김덕호 대표님, 반도체가 어쩌다가 애증의 반락을 하게 됐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면서 시장을 계속 개장하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부터 보게 되는 게 국룰이 된 것 같아요. 어떤 장점과 약점이 있을까요? 미워하려면 사랑한 적이라도 있어야 미워할 만하겠죠. 관심이라도 있어야 미워할 텐데 뭐 제가 오늘 뭐 어떤 주식을 추천드렸는데 관심이 없으면은 뭐 그냥 다음 주 거 보시겠죠. 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반도체가 그만큼 인기가 많은 이유는 시장에서의 가장 큰 성장성을 보였고 그동안 이제 성장주의 강세를 보일 때 가장 핵심 산업이 됐던 게 이 반도체 산업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SK하이닉스나 뭐 삼성전자 그리고 뭐 한미반도체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을 좀 많이 보셨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반도체의 가장 큰 강점은 성장세겠죠. 뭐 지금 반도체가 뭐 금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높은데도 불구하고 우리 예전에 2019년도 이전에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금리가 2.5%다. 아 이제 반도체 끝났다. 뭐 이런 곡소리 나올 때만 하더라도
뭐 난리가 난리였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오히려 그보다도 미국 금리 같은 경우에는 5%가 넘는 상황이 아주 높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성장을 하고 있다는 거는 당연히 그럼 금리가 낮아진다면 폭발적인 성장 기대된다.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점이 이겁니다. 오버행잉이 지금 있다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저도 반도체 투자 당연히 좋죠. 그런데 이제 가장 큰 문제점은 모두가 쥐고 있으면은 누가 사주냐라는 게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제가 한번 예시를 좀 들어드릴게요. 2020년에서 21년 넘어갈 때 10만 전자론 아마 굉장히 다 기대를 하셨을 겁니다. 근데 10만 전자 갔습니까? 못 갔습니까? 못 갑니다. 왜? 외국인 기관 개인 투자자 모두가 삼성전자를 사고 있으면 그다음에 그걸 누가 사줄까요? 자금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증시 유동이 줄어들게 되면서 당연히 이번에 조정이 나왔던 반도체 같은 경우는 타격이 컸죠. 사실은. NK 끝나고 나면서 시장의 유동성이 많이 축소가 됐었고 아직 그 자금이 완벽하게 회수가 안 됐습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금요일 날 잭슨홀 미팅에서 증시가 폭발적으로 반등을 하려면은 어떤 조건이 있었냐? 엔캐리 때 끝났던 종목들, 끝났던 자금들이 다시 증시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미 일본 지금 마이너스 금리 끝났다고 하네? 그럼 빨리 대출 갚아야겠다. 증시도 좀 안 좋네? 팔아버려야지. 이렇게 해서 대출을 갚았더니 다시 금리 인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시 빌려서 일본 증시가 장을 열었을 때 돈을 빌려서 그걸 환전해서 미국 시장에다가 투자를 했는데 그러면 적어도 갭차가 3일 정도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시점에서 반도체가 하락 나고 조정 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거 반도체 이제 끝장났다. 이렇게 확단하는 거 너무 좀 이르다라고 보고 있고 차라리 수요일 목요일까지는 우리가 이번 주 기다려 본다는 게 같은 취지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많은 분들이 갖고 있는 것도 반도체예요. 다만 우려가 되는 거는 최근 그러니까 2023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헤지 펀드들이 반도체에 대해서 공매도를 조금 비중을 높이고 있다. 롱보단 숏 포지션을 올리고 있다라는 보고서는 계속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어느 정도 수익이 좀 있으신 분들이라면은 조금 비중이 너무 과도하지 않으시다면은 뭐 어느 정도 가져가실 만하겠지만 비중이 좀 높으신 상황에서 수익이 좀 있다. 그러면 이제 이럴 때는 어느 정도 이제 좀 수익을 좀 조정을 하셔서 안정화를 하자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김덕호 대표의 반도체 산업에서의 가장 큰 주목 포인트,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포트폴리오상의 전 국민이 다 들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기관 또한 포트폴리오에 이 반도체가 없다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부분들의 포지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모멘텀이 붙지 않는다면 가격의 상승에 대해서 상당히 부재가 있을 거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우혜진 대표가 바라보는 반도체의 강점과 약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은 강점이라고 한다면 이제 필수 요소라는 부분이겠죠. 좀 네. 오늘 좀 쉽게 좀 가보도록 한다면 필수 요소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거에 반도체가 안 쓰이는 게 있을까요? 그런 부분에서 생각해 봤을 땐 필수 요소에 대한 부분들 강점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또 단점에 대해 좀 약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사실 이제 반도체가 주도해서 시장을 끌고 나가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계속해서 부재한 부분 그리고 사실 우리 증시가 좀 이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에서 우리 시장도 정말 단독적인 힘을 가졌으면 좋겠는 그런 어떤 바람이 크게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 모든 분들이 좀 인정하시는 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사실 미국의 그런 전 세계적인 그런 부분의 흐름들에 따라가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우리 시장에서는 대장으로서의 자리를 잡아가고 있지만 사실 세계가 같이 흔들리면은 힘을 못 내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장이 가지 않는데 뒤에 있는 달려있는 친구들이 사실은 가기가 쉽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필수 요소이면서 좀 단독적인 그런 힘이 부족하다라는 부분이 좀 약점으로 될 수가 있겠고 반도체가 좀 주도적으로 좀 섹터의 힘들을 받아간다면 앞에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사실은 이 삼성전자 주가 왜 안 올라가요 할 때 물량에 대한 부분들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이 물량 소화가 돼야 어느 정도 주가 상승으로 이끌어지는데 지금 그런 부분 자금에 대한 부분이 좀 다 이미 들어가 있고 포트에 구성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해소가 되지 않는다면 반도체의 모든 큰 종목이든 작은 종목이든 좀 상승의 여력이 조금 떨어질 것 같다라는 부분들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대표님 제가 이거 하나 좀 여쭤볼게요. 제가 반도체 산업 전반적으로 얘기를 하지만 오늘 사실 SK하이닉스가 국내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가 하향 조정된 레포트가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꼭 그거에 대해 반응하는 건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삼성전자에 비해서 SK하이닉스의 하락폭이 좀 더 큰 상황입니다. 자, 목표 주가 하향 늘상 있을 수 있지만 저 개인적인 경험을 보더라도 참 이례적인 건데 더구나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목표 주가 하향이거든요. 그렇다면 어느 정도
부정적인 흐름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닌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선은 그렇게 부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비중을 두는 것보다 사실은 그동안 삼성전자에 비해서 너무 많이 올라가 있었던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 고점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뭐 AI에 대한 그런 우려감에 있어서 좀 연결이 되어져 가는 부분 같은데 우리가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를 상향한다라면은 사실 긍정적인 요소로 바라보면서 아 좋다 하고 들어가지만 목표 주가 상향을 했지만 이게 언제까지의 목표 주가다라는 부분이 사실은 없습니다. 언젠간 올라가겠죠. 이 하향도 좀 마찬가지 부분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흔들리기 때문에 계속해서 뭐 SK하이닉스 무조건 30만 원 넘을 거다. 이제 목표 주가에 대한 상향이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그런 우려들 너무 과도한 거 아니냐. 뭐 엔비디아에 대한 부분도 이제 뭐 실적은 당연히 이제 매출 증가는 하겠지만 실적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실망감이 있을 때 좀 빠질 것이다.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 SK하이닉스에 대한 부분에 조금 다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많이 올랐다는 그런 고점에 대한 부담감 사실 지금 많이 빠졌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좀 물론 증권사에서 이제 그 부분들을 많이 좀 분석을 하고 해서 나오는 거긴 하겠지만 목표 주가 하향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그렇게 반응을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실적 앞두고 엔비디아의 실적이에요. 우리 국내 실적이 아니라요. 근데 워낙 글로벌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주도 종목이다 보니까 이와 함께 반도체 점검 장단점 알아봤는데요. 2차 전지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2차 전지의 상승 이제 좀 시작이 되는 건지 많이들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이 종목이야말로 진짜 애증의 종목이죠. LG엔솔이 꾸준히 올랐는데 오늘은 삼성 SDI가 주도 역할을 해주고 있고요. 화재 관련 테마주도 꾸준히 돌아가면서 상승을 보이고 있죠. 김도구 대표님, 1년간의 조정 이후 꿈틀대는 2차 전지인데 뭐 해리스가 당선이 된다면 테슬라가 최대 수혜주가 될 거다 뭐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2차 전지 안에서도 장점 발견이 좀 되겠습니까? 일론 머스크 누구 지지했죠? 네. 일론 머스크가 누구 지지했죠? 일론 머스크는 트럼프 대통령 지지하고 지지하죠. 있죠. 네. 과연 쉬울까요? 자, 그런데 이제 이런 테마가 나오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미국 내에서 가장 큰 전기차 포지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펀더멘탈 장세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건데 괜히 정책 관련주로 해석이 되면서 이제 누가 더 갈 것이다 말 것이다 이렇게 베팅하는 현상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항상 우리가 이제 대선이나 어떤 이제 뭐 국회의원 선거 이런 시즌 때가 되면 항상 이런 논란이 나왔던 것도 여기에 있는데 결론은 간단합니다. 자,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주에는 사지 않겠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때도 언급을 드렸던 것이 가격 자체는 매력적이다. 근데 우리가 지금 가격에 대한 매력을 지난 1년 넘게 느꼈거든요. 1년 넘게 지금 가격에 대한 메리트를 느끼고 왔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반박할 수 있는 뭔가의 핵심적인 부분은 펀더멘탈이 그만큼 다져진 시장으로 지금 전환이 되고 있느냐 이걸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저는 일단 지금 시점에서는 여전히 이 외국인과 기관들이 매수를 하는 것도 시장이 이미 반도체 부분들에서는 어느 정도 매물이 나왔고 엔캐리가 청산됐고 반면에 이제 8월 2일, 8월 5일자 때 급락장이 나왔을 때도 불구하고 이만큼의 갭을 회복하지 않은 섹터 중 하나로 뭐 2차 전지가 간다 이렇게 보신다면 저는 그게 합리적인 선택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지금 미국 시장도 사실 보시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V자 반등하면서 폭발력 엄청나게 지금 탄력 높게 지금 상승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코스피 코스닥 지수 마찬가지로 성장했던 게 KRX 반도체 지수 보시면 다 아실 거고요. 바이오 종목 같은 경우 지금 2달째 연속해서 지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금리나 수혜주로 바이오가 기대가 되는 건 마찬가지인데 이미 2달 동안 평가된 거에서 금리나 기대감이 전혀 없었겠습니까? 당연히 어느 정도 반영됐을 겁니다. 반면에 그러면 시장이 지금 굉장히 위축되어 있고 여러 가지 악재들이 터져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가격 자체에 대한 매력도가 커지는 것은 어떻게 보면 2차 전지가 맞을 텐데 이거에 대해서 상승 탄력을 우리가 하루 이틀 만에 바로 예측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되죠. 그렇게 예측하셨던 분들이면은 지금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지금 몇만 원대까지 떨어지기 전까지 이미 수차례를 계속 맞추셨겠죠. 그러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강력한 어폐가 있다고 보고요. 대신 2차 전지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마 지난주에 이제 화재 관련해서 좀 얘기를 드리면서도 좀 소개를 드렸겠지만 우리나라에 있는 EV 브랜드들이 그러니까 해외 사들도 포함해서 우리나라의 전기차를 판매하는 브랜드들이 지금 배터리 제휴사를 공개를 해버렸어요. 이게 뭐 해외랑 무슨 상관입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분명히 계실 텐데 자, 결국은 화재가 나는 것도 표본 집단이 어떤 집단이냐에 따라의 성격에서 나옵니다. 그러면 한국에서 났던 배터리가 정말 한국 배터리만 화재가 났다라고 한다면은 전체 전기차 대수 나누기 화재 났던 건수 그것만 딱 체크하면은 화재율이 나옵니다. 근데
유럽 같은 경우에 지금 점유율을 따져보겠습니다. 현대차,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국내 배터리 다 쓰고 있죠. 거의 대부분 다 쓰고 있습니다. 자, 근데 유럽 점유율이 좀 떨어졌대요. 반면에 유럽에서 점유율이 높은 스텔란티스, 르노, 뭐 폭스바겐 이런 기업들이 지금 화제가 많이 나는데 까고 보니까 중국 배터리다. 이렇게 된다면은 당연히 기대해 볼 수 있는 건 많겠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2차 전지 시장 자체는 우리가 산업 트렌드가 계속 잊혀지지 않고 있다. 가격 프리미엄 여전하다. 다만 이 캐즘 현상으로 인해서 일시적 조정은 있지만 우리가 주목해 볼 큰 이슈는 아무래도 유럽 집행위에서 중국 EV 기업별 혹은 이제 전기차 배터리 관련 기업별 관세를 개별 관세를 매기면서 조정하기 시작하는 11월부터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기대 차익으로 보시는 게 합당하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김덕호 대표가 2차 전지 전반적으로 보면 단기적인 불안과 장기적인 성장성 좀 더 긍정적으로 보자라는 말씀 주셨는데 자, 우혜진 대표가 제 기억으로라면 2차 전지보다 반도체를 좀 더 비교 우위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맞죠? 네,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 2차 전지가 기본적으로 보수적인 입장에서 지금의 강점과 약점이 있다면 어느 정도일까요? 우선은 2차 전지는 사실 산업적 트렌드, 그러니까 미래 성장에 대한 네. 부분,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약점이라고 꼽으면 사실 더욱더 이 공포감이 사실은 계속 지금 지속이 되는 부분을 좀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조차도 요즘에 이제 주차장을 가면 전기차를 피하게 되더라고요. 그 차가 무슨 잘못인지. 심리적으로. 네, 이게 그런 데에서 또 한 번 생각해 봤을 때 맞다. 이 모든 것들은 사실 심리에서 온다. 하지만 주식시장 이어져서 주식시장에서는 그 심리가 고스란히 좀 반영이 된다라는 부분들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뭐 트럼프가 되든 해리스가 되든 지금 그거에 대해서도 뭐 수혜주다 말이 많지만 이것도 우리가 대선을 실제로 봐야 아는 거예요. 열어봐야 아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야기들이 나올 텐데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 관점에서 여러 가지 재료들 좀 눈으로 보시면서 좀 이해하시는 부분들 좀 보셨으면 좋겠고 사실 오늘장 투자 전략에서 제가 또 사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싶었어요. 아 이제 종토방 그만 봐라. 거기서 너무나 많은 이야기들 사실 뭐 제대로 된 정보가 있을 수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은 정보들 또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너무 많은 것들에 흔들리지 말고 또 우리가 너무 많은 정보를 받아들였을 때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또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방향성에 대한 부분들, 산업적 트렌드로 자리 잡아 갈 수 있는 부분들, 미래 성장성인 부분들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지금은 또 그런 공포감이 계속해서 지속되면서 사실 반도체가 좀 지금 힘을 못 내고 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전기차 화재에 대해서 뭐 방지하는 부분들, 뭐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우리가 꿈의 배터리,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부분들, 뭐 충전에 대한 부분들 이야기가 나오면서 2차 전지 섹터가 올라가는 섹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하셔서 내가 이 부분을 좀 테마 타고 있는 좀 단기적으로 접근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이제 우리 셀 부분에 있어서 뭐 SDI나 뭐 엔솔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대장적인 부분들 아래 구간에 있기 때문에 그래도 점차적으로 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거에 좀 희망을 걸 것인지 여러분들이 좀 판단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쟁터에 나가려면 장점과 단점을 잘 구분을 했을 때 우호적인 전략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 시간 함께하고 있는데요. 자, 반도체에 이어서 2차 전지까지 알아봤고요. 제약바이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상승하는 종목 수가 별로 없어서 신고가 돌파한 종목 수도 현저하게 적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절반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는 게 제약바이오예요. 보로노이, 바이넥스, ABL바이오, 리가캠바이오 모두 신고가 오늘 돌파했고요. 특히나 SK바이오팜, 삼성바이오로직스 눈에 띄고 있습니다. 참 코로나 이후에 좀 오랫동안 쉬었던 제약바이오가 올해는 기지개를 제대로 켜고 있고 하반기 주도주 역할까지 할 것이란 분석인데요. 김덕호 대표님, 하락이 길었던 만큼 상승장도 좀 길게 봐도 될지 장점과 단점 좀 구분해 주시죠. 일단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이제 우리가 미국에서부터 통과를 기대를 하고 있는 생물보안법입니다. 그러니까 생물법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왜 이슈가 되고 있냐면은 이미 이제 어느 정도 두각을 보이고 있죠. 미국 하원과 상원에서 지금 FDA에게 미국 기업들 중에서 중국 PLA 임상 조사기관, 그러니까 중국 인민군과 이제 결탁이 되어 있거나 혹은 이제 관계자가 있는 기관들과 조사를 하거나 임상을 했던 약물에 대해서 조사를 해달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빼겠다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동안 이제 우리가 생보법 얘기를 하면서 뭐 CDMO 잘 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 나오면서 오늘 뭐 장중에는 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오랜만에 또 100만 원 선 또 탈환을 하고 이런 모습이 나왔는데 저는 일단 문제점이라고 한다면은
바이오에서 특히나 이제 후보 물질이라든가 어떤 신약 관련돼서는 좀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이 금리 인하 타이밍입니다. 자, 바이오주라고 해서 꼭 금리 인하의 수혜의 대표주라고 뽑힌다라면은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금리 인하를 하면은 뭐 바이오주만 뭐 약품 가격을 뭐 떨어뜨릴 수 있거나 뭐 생산하는 데 유리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업종 다 동일하게 다 인하할 수 있습니다. 그 인하 시에는 다 수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유독 금리 인하 시기에 대해서 이렇게 긍정적으로 검토되는 원인이 뭐냐면은 결국은 R&D, 그 중에서도 인건비 부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바이오 기업들, 제약 기업들은 인력 쟁탈에서 굉장히 비중이 커요. 이거는 과거 2020년도 팬데믹 때 IT 버블이 나왔을 때도 6개월짜리 코스 끊으면 연봉 5천만 원 되는 개발자 된다 이런 거 굉장히 많았었죠. 이 모습이 그대로 나온 게 사실 어려운 시기 속에서 이렇게 나타나는 게 바이오 종목으로 많이 쏠림 현상이 나오는데 저는 일단 이 인하 시기가 만약에 당장 9월이 아니라 내년까지 또 계속 미뤄진다. 그러면 올해 초에 나타났던 바이오 종목들처럼 마찬가지로 또 조정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시기적으로 봤을 때 일단 KRX 바이오 탑10 지수를 좀 중심으로 말씀드리면은 지난 7월 1일부터 오늘장까지도 계속 2달 연속 지금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어느 정도 이제 좀 상승이 좀 탄력이 높았던 종목 같은 경우에는 차익 실현을 좀 실현을 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혜진 대표가 바라보는 제약 바이오의 강점과 단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은 뭐 짧게 장점 말씀드리자면 이제 신약은 이제 트렌드다. 앞으로 이제 인구 고령화부터 시작해서 뭐 전 세계가 지금 건강에 대한 그 헬스에 대한 그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그 부분과 더불어서 또 우리가 그런 뭐 암이나 여러 가지 아직 해결이 되지 못한 원인을 찾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백신이나 치료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앞으로 더욱 더 산업적으로 성장을 할 부분이 믿어 의심치 않기 때문에 강점으로 좀 뽑을 수가 있겠고 좀 약점으로 우리가 뽑을 수 있는 거는 이거는 뭐 산업적인 것과 관계없이 이 주식 시장에 대한 부분들을 봤을 때 사실 글로벌 제약사 이제 노보노디스크나 일라일리 같은 경우는 이제 앞으로 이제 쭉쭉쭉쭉 치고 올라가는 급등은 아니어도 꾸준하게 올라가면서 이제 이 제약 바이오에 대한 그런 시대적인 부분을 좀 자리 잡은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우리나라 시장은 그렇지 않거든요. 이 제약 바이오에 대한 부분들 사실 계속해서 지금 뭐 천하대일 단타 대회가 일어나고 있는 부분으로 봤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한 약점을 좀 제약 바이오에 있어서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으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주요한 섹터들에 대해서 장점과 단점, 전략을 한번 세워봤는데요. 그럼 우혜진 대표님은 이 세 개 섹터 가운데 그래도 지금 자리에서 가장 투자가 유망한 쪽 어디로 보세요? 저는 그래도 이제 앞으로의 성장성을 봤을 때 제약 바이오 쪽을 뽑고 싶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희가 눈여겨봐야 되는 주요 투자 포인트 하나만 정리해 주신다면? 우선은 좀 크게 가자라고 해서 좀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제 좀 황제주로 좀 자리를 잡으면서 대장이 이끌어가고 있는 부분들 아무리 천하대일 단타 대회가 일어나도 대장이 가면서 뒤쪽에서 좀 따라오는 부분을 좀 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투자 관점에서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김덕호 대표가 뭐 잘 들으셨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짧게 한다는 건데, 네, 반도체 2차 전지, 제약 바이오 중에 비교율을 꼽자면 어디가 될 거고 또 그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반도체입니다. 마찬가지로 최근 2차 전지가 반등을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일시적 조정의 여파가 가장 높아지고 있고요. 반면에 조정을 크게 받았던 반도체가 다시 한번 강세를 받기에 주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 개 섹터 가운데 각각 하나씩 다른 섹터를 고르셨는데 아쉽게도 2차 전지는 선택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도 참고를 해봐야 될 것 같네요. 1시간 사이의 흐름을 저희가 정리해봤고요. 계속해서는 수급 평강 보겠습니다. 박세미 아나운서 만나보시죠.